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어떤 방식으로 하면 되냐면, 지금 상품이 우리가 여러 가지가 있었죠. 적과전 상품도 있고, 그 다음에 종합 상품도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원예 시설, 또는 뭐 비가림 시설, 여러 가지 이제 목적물이 있어요. 그러면은, 제가 말씀드릴 때, 목적물이라고 하는 것은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대상을 목적물이라고 한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목적물이 각각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뭐까지 곱해져야 되냐면은 품목까지 곱해지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 우리가 적과전을 공부하고 있는데 다음 시간에 공부할 내용이 포도예요. 그러면은 사과배 단감 떫은 감이라는 품목과 그 다음에 포도란 품목은 같은 과수지만 성격이 좀 차이가 있겠죠. 그러니까 인수 제한 목적물도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 공통적인 부분이 있는데 그 차이가 있는 부분들, 이런 것들을 공부하면서 정리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공부를 하실 때, 인수 제한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회사에서, 그러니까 회사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험 사업자를 의미하는 건데, 구체적으로는 NH농협 손해보험회사예요. 대부분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게 NH농협 손해보험회사하고 NH농협 중앙회가 같은 거라고 생각하는데 전혀 같지가 않습니다. 완전히 다른 회사예요. 그러니까 농협 중앙회에서도 손보 쪽에다가 손보 쪽에서도 중앙회 서로 개입하지 않아요. 그러면 우리가 보험 상품은 각 지역 농협에서 판매하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관계냐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나중에 알게 되겠지만 NH농협 손해보험회사에서 각 군 단위, 시 단위, 면 단위 이런 농협에다가 위탁 업무를 준 거예요. 사업을. 그러니까 그 농협에서는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NH농협 손해보험회사에서 위탁한 내용을 판매하는 건데 그래서 실제 지역 농협에 계시는 각 재보험 과장님들은 피해율이나 이런 데 개입을 하지 않아요. 개입하지 않습니다. 오로지 피해율의 개입은 평가사가 처리를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래서 그러면은 원래는 인수 제한이라고 하는 게 인수를 안 하겠다 또는 제한하겠다는 뜻인데 누가 했어야 하는 거냐면 그 각 품목이나 또는 이 지역 농협 단위에서 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다 보면은 모든 상품을 다 제대로 할 수가 없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인수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봤더니 이런 제한 요소가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회사에 면책을 주는 게 미보상이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인수를 하긴 했는데 일정 부분만큼만 계약자가 책임져야 된다고 생각한다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미보상 비율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계약 목적물이 전부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무효가 안 됐는데 일부 요소에는 무효가 되는 상황 이렇게 되는 건데요. 간단하게 얘기해 보면 이런 거잖아요. 항상 강조드리지만 1000제곱을 가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인수했을 당시에는 1000제곱 정체가 이제 곧 양파 시즌이 돌아오면 우리가 가장 먼저 하는 게 양파를 먼저 해요. 양파 마늘을 봄에. 지금 이제 벼하고 콩을 지금 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러면 1000제곱의 마늘에 양파를 재배를 했는데 인수할 때는 전부 양파만 심어져 있었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인수를 했는데 나중에 조사를 여러분이 가봤더니 일정 부분에 컨테이너 박스가 들어있다 이 말이죠. 이게 어떤 용도로 쓰였든 간에 일정 면적을 차지하는 시설물이 등장을 한 거예요. 처음에 인수했을 때는 없었잖아요. 그런데 와서는 인수가 평가를 하러 갔더니 있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전체를 무효로 할 거냐 하는 문제인데 전체로 무효를 하지 않고 이 면적만큼은 어떻습니까? 바로 미보상 면적으로 처리한다. 그런데 또 이분이 하다 보니까 양파가 사실은 마늘 양파는 같은 시기에 심는 것이긴 하지만 이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양파가 원래 수익이 더 좋아가지고 심어놨는데 양파가 죽어버린 거예요. 인수할 당시에. 그러니까 계약자는 양파 모종을 구할 수 없으니까 거기에다가
다른 작물을 심었는데 마늘을 심은 거예요. 그러면은 두 품목이 동시에 공존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이 부분만큼을 처음에 인수할 때는 전부 양파밭이었는데 마늘하고 양파가 공존하고 있으면 여러분들이 조사는 뭘 하러 가요? 양파 조사를 간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마늘 면적만큼은 어떻게 처리해야 된다고요? 이만큼을 미분상 면적을 처리해야 되겠죠. 요게 기법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인수제한 목적물은 각 목적물에 따라서 어떤 상품이냐에 따라서 등등 있는데 조금씩 차이가 있고요. 같은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할 때는 같은 걸 머릿속에 딱 새겨놓고 차이점이 있는 것들을 따로따로 세팅하면은 역시 다 품목들로 외우게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공부한 지 얼마 안 돼서 전부 낯설고 힘들겠지만 시간이 흐르면 다 해결을 해줘요. 그러면 이게 핵심 요소가 저는 이제 외울 때 여러 가지 여러 방식이 있겠지만 혼, 용로 하일기하고요. 그 다음에 도도가 있고 또는 친병이 있고 쭉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 정도는 공통 분모가 많아요. 그래서 금수전의 혼과 시편 용로 하일기라고 하는 단어인데 우리가 전 시간에 미보상 할 때 그죠? 개수 재병됨 하는 것처럼 인수제한 목적물도 공통 분모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초기 시험, 손해평가서 초기 시험에서는 이걸 쓰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에는 조금 그것들을 좀 자제하고 일부 인수 제한을 가지고 이제 출제를 합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40몇 개의 품목에 대한 인수 제한은 미보상만큼이나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볼 시험 시기에 다시 등장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리고 부분적으로는 항상 출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해년마다 인수 제한은 출제가 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외우셔야 할 수밖에 없는 건데 이것을 이제 풀어서 한번 보자 이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렇게 공부하더라도 나중에 여러분들이 쭉 공부하시다 보면 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타일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까지라도 외우시든지 아니면 그냥 끝까지 외우셔도 상관없는데요. 볼까요? 첫째, 보험 가입 금액이 200만 원인데 이때 금이라고 하는 게 금액이에요. 그래서 금액은 다 들어가요. 모든 상품에. 여기가 공통분모가 많다고 했잖아요. 금액은 거의 다 들어갑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2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200만 원 미만은 인수가 안 되는 건데 우리가 전 시간에도 공부했지만 한 과수원이 200만 원이 이상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때는 어쩐다고요? 같은 리나통 하나의 리나동에 있는 것들은 묶어가지고 하나로 보험 인수가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이 현장에 가게 되면은 실제 지번은 하나인데 즉 목적물은 하나인데 필지가 나눠져 있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조사와 이 조사 두 개를 해야 하나 조사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지는 않는데 그런 것을 이렇게 보게 되면 당황하지 마시고 이 경우는 하나가 200만 원이 되지 않으니까 두 개 과수를 묶어서 200만 원을 했구나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200만 원이니까 190만 원 두 개를 합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80만 원 되겠죠. 그러면 200만 원이 아닌 380만 원짜리 목적물이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중에 하나가 200만 원은 절대 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공부했잖아요. 하나가 200만 원 이상이면 보탤 수 없다라고 했으니까 그 원리로 가는 거예요. 항상. 됐죠? 그 다음에 수는 수령이에요. 수령. 그래서 이 수령이 굉장히 중요해요. 금액은 거의 공통 분모니까 따로 안 외워도 그냥 나중에 알게 되는데 수령이 품목에 따라서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전 시간에 말씀드린 게 뭐냐면 사과가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가 있는데 3년, 4년, 5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태풍으로 인해서 도복이 됐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게 고사된 걸로 여러분들이 평가했다면 실제 그 다음 해에 가입할 때는 그 고사된 사과나무는 가입이 안 돼요. 왜냐하면 나무가 죽은 걸로 정리를 하고 그 과실을 100% 보상해 줬고 또 하나 그 나무 손해보장 특약에 가입했으면 나무 가격도 보장을 해줬죠. 그잖아요. 그러면 이미 거기에는 그 나무는 없는 거나 같은 거죠. 계약자가 기어이 끌어올려서 크레를 올려갖고 살려놓았다 하더라도 그 나무는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게 보험 이론이잖아요. 물론 그 살리려고 하는 노력은 대단하지만 이미 나무 손해보장에 대한 보험금이나 아니면 그 나무를 전체 고사나무로 정한 다음에 100% 과실을 보장해 줬으면 그 나무는 이제 없는 거예요. 말소된 것이죠. 그래서 그걸 다시 그 주수만큼 가입하려면 그만큼 더 심어가지고 최소한 3년이 지나야 가입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이론입니다. 왜 이런 설명들이 여러분에게 드리냐면 나중에 다 알게 되겠지만 앞으로의 시험이 손해평가사 시험이 약간 이런 응용적인 것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들이 잘 생각나면 풀 수 있는 것들로 약간 변화가 왔어요. 그러니까 손해평가사 시험이 초기에는 암기식의 문제가 있다가 나중에 보험료가 들어오면서 보험료 문제가 계산 문제가 들어가다가 나중에 이제 이것들에 대한 또 진화를 하고 계속 거듭 진화를 하는데 6회 때부터 진화된 내용이 뭐냐면 현장에서 있을 것들을 가정을 해서 문제 내는 게 등장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제가 그런 내용들은 말씀을 드릴 텐데 이 수령이 있는 것은 과수해가 있겠죠. 과수해가 있는 거고 논작물이나 밭작물들은 수령이 필요가 없겠죠. 왜냐하면 1년 농사니까 그쵸. 수령이 안 들어가겠죠. 당연히 표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는 거고 콩도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하면 되는 거니까 물론 해를 넘기는 게 있어요. 마늘, 양파는 해를 넘기죠. 양배추도 해를 넘깁니다. 그런다 하더라도 2년이라고 하지 않는다. 아셨죠? 그래서 과수들은 전부 수령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수령이 이제 여기서 적과전이니까 사과, 그다음에 배, 단감, 떫은감이 유형이 있는데 이것들이 성향이 각각 다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사과는 밀식이 3년, 반밀식이 4년, 일반 재배가 5년이고요. 배는 몇 년이 가입이 가능하죠? 3년으로 돼 있지 않나요? 그죠? 그 다음에 단감, 떫은감은 5년으로 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문제를 어떻게 냈으면 과거에 뭐 기출문제도 제시했지만 예를 들면은 A 과수원, B 과수원, C 과수원에 예를 들면은 사과를 심었는데 얘가 밀식이었다. 근데 2년생이 있고 3년생이 있고 20년생이 있을 거 아니에요. 섞어져 있겠죠, 당연히. 사과가. 왜냐면 한 번에 과수원을 조성했다 하더라도 수령이 다를 수 있어요. 근데 과수원을 초기에 조성할 때 이번에는 1000제곱만 하고 돈 벌어서 500제곱을 더 추가해서 그다음 이렇게 늘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나는 10,000제곱을 재배를 하겠다. 뭐 그런 부분도 간혹 계십니다만 이렇게 추가를 했거나 아니면 한 번에 10,000제곱을 설정을 했는데 동일한 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러면 수령이 같겠죠. 태양과 해가 같은단 말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맨나무가 아까 태풍 때문에 죽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거 뽑아내고 다시 거기다 새 나무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전에 있었던 나무 수령과 지금 새로 심은 나무의 수령은 어쩐다? 다르겠죠, 당연히. 그래서 수령이 중요하다. 그러다 보니까 2년생도 있고 3년생도 있고 심지어는 20년생도 있더라. 상한선이 정해진 건 많진 않아요. 상한선이 뭐 25년 사과 25년생 이것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봤을 때 실제 현장에 가면은 뭐 30년생 이거 이렇게 많진 않아요. 저도 20년생 이상은 몇 그루 봤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20년생이 많이 착과가 되긴 해요. 그러나 이 한 나무를 심어서 얻어내는 소득과 그 공간에 어린 나무들을 심어가지고 얻는 소득을 따지겠죠. 그리고 이제 20년생은 지는 태양, 그 다음에 3년생, 4년생은 떠오르는 태양,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쉽지만 지는 태양 그러니까 서운하시죠. 지는 태양은 뭐 한 1년 더 해먹다가 그냥 죽어버리면 말고 안 죽어도 신경 안 써버릴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얘가 나무도 알아요. 주인이 자기한테 신경 안 쓴다는 걸. 에라 주인이 그렇게 나를 죽기를 원한다니 나도 죽어버리고 말리라 하고 죽어버립니다. 그럼 뽑아내고 새 나무 심어야 되겠죠. 그러면 수령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서 수령을 찾기는 쉽진 않아요. 정말 이건 전문가들도 헷갈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쉽진 않지만 대부분 이제 원장애가 있으니까 그걸 판단하는 건데 그럼 이것은 가입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몇 주 동안 가입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머지 3, 4, 5, 20년생이 되는데 그것도 밀식 재배일 때만 가능하지. 만약에 반밀식까지 들어가게 되면은 2년생도 안 되고 3년생도 가입이 안 되죠. 그러면 가입하는 주수는 몇 주다? 나머지로 주수를 정해야 되죠. 그런데 뭐라고 그랬냐면은 전 시간에 품종이나 수령이 혼식 섞여 있다. 이건 괜찮다 그랬죠. 품종은 섞여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수령 같은 경우도 섞일 수 있는데 수령을 제한한 건 극히 일부예요.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아직은 그까지 생각하지 마시고 수령이 섞여 있어도 상관없지만 어린 나무들은 인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만 아시면 돼요. 그러면은 만약에 밀식과 밀식인데 2년생이 100주고 나머지가 100주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러면 가입이 안 되는 게 100주고 가입되는 게 100주면 50%잖아요. 가입할 수 있는 게. 그래도 가입은 어쩐다? 된다. 품목이 섞여 있는 게 아니니까. 이해하셨잖아요. 그러면 결국은 여러분들은 이 숫자를 외워가지고 이건 가입이 안 돼. 이거 가입 안 돼. 만약에 비과수원에는 배과수원이었어요. 3년생, 4년생, 15년생 다 가입이 되겠죠. 그러면 단감, 떫은감 이것이 감 종류였어요. 그러면 3년, 4년생은 가입돼야 한대요. 인수 안 되겠죠. 이거 빼고 나머지만 인수할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서 그것이 몇 주냐라고 하는 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이는 여러분 아내나 남편의 나이는 몰라도 나무의 수령은 아셔야 돼요. 소림평가사가 되려면. 그죠? 근데 이왕 외우실 거 나무 수령 외웠으니 또 배우자의 나이도 외우는 것도 괜찮죠. 그게 자연스럽게 외워지죠. 우리는 안 외우고 싶어도 워낙 압력이 들어오니까 외워지더라고요. 자, 그러면 거기를 체크하실 것이 수령이 사과 밀식, 반밀식, 일반 재배. 그러면 이것은 단어는 이해하시잖아요. 밀식은 빽빽하게 심었다 그 말이죠. 반밀식은 적당히 빽빽하게 심었다. 일반은 좀 더 넓게 심은 거니까 그런 거예요. 공간을 차지할 때 나무가 밀접되어 있으면 나무 주수를 많이 심을 수는 있지만 한 나무당 얻을 수 있는 수확량은 적겠죠. 방림 상태로 두게 되면 방림까지는 아니어도 일반 놔두면은 나무 주수는 좀 적지만 한 나무가 열 수 있는 수확량은 또 있겠죠. 그래서 이걸 이제 계약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나는 밀식으로 100주를 심겠다. 이럴 때 일반 재배로 80주만 심겠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실제 주간 거리를 재면 됩니다. 그러면 이 전체 면적이 있는데 면적에서 나무가 몇 주인가만 알면은 각 나무마다의 주간 거리가 정해지겠죠. 평균적으로. 정확하게 1000주를 다 챈다면은 그거 하나 평가하는데도 한 이틀 걸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하지 않고 자, 가입 면적이 있을 거란 말이죠. 공부상의 면적이 있어요. 그런데 여기 가입된 나무가 500주야. 그러면은 카운팅을 해 나가서 500주를 세고 나누면 나오죠. 그런데 계약자는 500주라고 해도 아무리 해도 느낌이 안 좋아. 세봤더니 400주야. 그러면은 100주가 지금 없는 거 상태잖아요.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나이 드신 어르신들이 과수원을 관리를 하실 때 이제 젊다면은 죽은 자리에 새로운 나무 갖다 보식이라고 그래요. 그걸 보식. 보충한다는 뜻에서. 나무를 심는데 귀찮잖아요. 또 그럴 기력도 별로 없고 그러면은 계속 놔둬버려요. 그러면 군데군데 죽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나무가 개수가 부족해진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역시 나무를 세가지고 면적을 해서 대략 얼마다. 그러면 일부러 재진 않고 언제 하게 되냐면 적과 후 착과 수사를 하게 될 때 표본주를 잡아야 돼요. 다 공부하게 됩니다. 표본주를 잡게 되는데 이때 몇 주까지는 표본주 리본을 몇 개를 달아야 되고 다 정해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달다 보면 나머지 주수만 세면은 이제 일정하게 공간을 했잖아요. 15주에 하나씩 15주 하면은 4개 걸었으면 60주가 지금 거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다가 다 끝날 때쯤 되면은 몇 주가 남거나 그래야 되는데 안 넘거나 그러면 주가 부족한 거죠. 리본을 17개 가지고 들어갔어요. 그죠? 계산해보니까 17개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런데 15개 달고 보니까 뭔가 달 곳이 없어요. 그럼 어쩐다? 분명히 나무 주수에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시 카운팅을 합니다. 해서 다시 조정을 하게 되는데 이게 바로 가입할 수 있는 나무의 수령이다. 포도도 다르고 감귤도 다르고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것을 나중에
외우시게 될 겁니다. 수령 중에서는 현재 차가 7년 이상이 가장 나이가 많아요. 그죠? 그 다음에 쭉 나이가 돼 있는데, 넘은 나이는 신경 안 쓰는데, 어린 나이는 신경을 쓴다. 그게 이제 수령이죠. 전정, 비배 관리라는 뜻입니다. 영농 활동을 잘 해야 돼요. 근데 전시회도 말했지만, 계약자들이 농사가 잘 된 건 한 번 더 가요. 농사가 안 된 데는 한 번 덜 가요. 그러니까 이게 빈익빈 부익부가 그대로 생겨버립니다. 과수원도 그렇고 모든 농지가 빈익빈 부익부예요. 우리 같으면 잘 안 된 데도 가서 실제 그런 경우도 있겠죠. 안 되지만 기어이 그 농지를 살려내는 계약자가 있는가 하면 농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냥 하나 죽어버리면 포기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가를 하러 갈 때쯤 되면은 더 안 좋겠죠, 상황이. 그죠? 왜냐면 잘 관리해도 그렇지 않아도 수확량이 적을 때인데 관리를 안 해버리니까 수확량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럴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우리는 거기에다가 미보상 비율을 적용한다라는 거죠. 그게 바로 전정 비배 관리란 말이죠. 혼식인데 품종이 아니라 뭐다? 품목. 그래서 사과밭에 배가 있거나 배밭에 단감이 있거나 이러면 안 된다. 그런데 원리가 뭐냐면 품종은 상관없다 그랬죠. 품목이 혼식되어 있을 때 일반적으로 퍼센트가 얼마냐면 90%예요. 주 품목이 둘 중에 하나가 90% 이상이면 이 품목의 하나여 가입이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과나무에 배가 있다고 해서 인수가 안 되는 게 아니고 그 배나무의 개수와 사과나무 개수의 비율을 봤을 때 사과나무가 90% 이상이면 사과만 인수를 한다. 그것이 바로 혼이에요, 혼. 그래서 여러분 순서는 제가 흐트러 놨어요. 제가 외우려고. 그러면 이제 설명은 제가 쭉 설명해야 되는 것이 맞지만 우선 외우는 방법을 말씀드리려고 한 거니까. 그럼 가는 뭐냐면 가식되어 있는 과수원, 시험 재배 과수원,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과수원. 이런 식으로 외우는 거예요. 영농활동과 하천, 부지, 상습, 침수지역. 그 다음에 일부라는 개념이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설명드릴게요. 나머지 읽으면 알 수 있는 것들이 있으니까 또 자주 하다 보면 금방 알게 되니까요. 일부가 뭐냐면 지금 사과나무가 이건 모든 품목이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과가 있는데 200주가 있어요. 근데 계약자가 봤을 때, 가입하는 자가 봤을 때 이것이 지난 겨울에 이 50주가 지난 겨울에 냉이 입어가지고 시들시들한 것 같아요. 생각이 시들시들해요. 그러니까 계약자가 어떤 생각하냐면 나머지 150주는 싱싱하니까 50주만 가입해 주세요라고 그렇게 요청할 수 있겠죠. 가축을 한번 해볼까요? 소가 있는데 소가 200두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보기에 150두는 멀쩡, 50두가 시름시름 앓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보험에 가입할 때 건강한 150두를 가입할 것인지 쇠약한 150두 가입할 것인지 여러분 같으면 어떤 걸 가입할 거예요, 보험에? 이거 해야죠. 양심이 있지. 어떻게 양심을 저버리고 쇠약한 거 가입해. 뻔히 자기는 아는데. 그래도 쇠약한 거 해야지. 응? 그래도 양심을 저버린다고? 좋아요. 다 100이면 100 다 양심 저버려요. 이때. 그죠? 그러면 회사는 여러분이 회사에 만약에 인수하는 사람이에요. 건강한 150대를 보험에 가입시키고 싶어요? 쇠약한 50대를 가입시키고 싶어요? 답은 나왔죠. 서로가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간의 합치점이 뭐냐면 그러지 말고 200두를 다 가입시키자. 그래서 그중에 50두가 문제가 근데 사람이 살다 보면 그죠. 건강한 150두가 먼저 죽을 수도 있죠. 태어날 때는 정해져 있지만 갈 때는 정해져 있지 않아. 동물도 마찬가지예요. 그죠? 저 멀쩡한 놈이 갑자기 쓰러져. 거품 물고. 일어나라고 안 일어나. 그럼 어쩌니까 엉덩이 찰싹 때려봐. 그래도 안 일어나면은 바로 신고해야 되죠. 회사에. 수고 쓰러졌으니까. 그래서 이걸 전부 가입을 해야 돼요. 나무도 전부 가입해야 돼요. 근데 이때 좀 적과적으로 다르긴 하지만 이때 이 200두를 다 가입하다 보니까 보험료가 너무 많이 부담이 되잖아요. 그죠?
보험료가 부담되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냐면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면 돼요. 다시 보험료가 부담되면 어떻게 하면 된다고?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면 돼. 줄여야 되는데 아까 50주만 가입하고 이게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가입은 다 하고 만약에 소가 300만 원이면 200주면은 6억인가요? 이 6억을 나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니까 3억 정도만 가입하련다. 이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 보험 가입 금액의 일부를 가입하는 게 지금 적과전에는 그게 없어요. 무조건 평년 착과량이 100% 가입해야 되는데 포도부터 넘어가면은 50에서 100%까지 가입할 수가 있어요. 작물들은. 그러니까 보험 가입 금액이 1억이면 최소 얼마만큼 가입하기 가능해? 5천만 원부터 최대 얼마까지? 1억까지가 가입이 가능해요. 여러분 일반 아파트도 마찬가지잖아요. 5억의 아파트 가치가 있다 하더라도 실제 화재보험에 가입할 때 2억만 가입할 수도 있어요. 5억을 다 가입할 수도 있고 그런 개념이죠. 왜 그럼 그렇게 할까? 보장은 5억을 더 받는데 그것은 보험료 때문입니다. 보험료 때문에 부담돼서 2억을 가입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농작물도 보험료가 부담이 되면 보험 가입 금액을 줄이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일부라고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여기서 얘기하는 일부는 아까 말한 대로 200주인데 100주만 가입한다거나 그렇게 되는 거다 이 말이죠. 그것은 안 된다. 인수 제한이다. 전체 농지에 있는 모든 작물을 다 가입한다. 그 대신 주작물이 아닌 것은 가입이 안 된다 그랬죠. 사과밭에 배는 안 되는 거고 그거 빼고 나머지를 전부 가입시킨다 이 말입니다. 그런 얘기. 그 다음에 이제 쭉 읽어보면 이제 나중에 또 나오게 되는데요. 12번에 봤더니 가입사무소 또는 계약자를 달리해 중복. 원래 보험 이론이 중복 가입하면 돼야 한대요. 안 되죠. 그죠? 뭐 중복 가입했다 하더라도 일반 보험은 비리 보상하는 거라 그런 것은 있는데 농작물은 중복 가입하면 안 돼요. 그 다음에 도가 뭐냐면 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의 도는 도시계, 하나의 도는 도서지역. 그래서 우리가 도서지역은 얘기했잖아요. 도서지역, 즉 섬이나 이런 지역에는 도서는 섬이니까 하나는 도서는 연륙교나 뭐가 있어야 돼요? 전기선, 배가 있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다리가 있으면은 그건 섬이 아니라 육지나 다름없죠. 다리가 놓여 있는 섬들은 육지나 다름없는 거고 다리가 없는 섬은 이제 배가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전기선이 있어야 돼요. 정기적으로 왔다 갔다 하는 배들. 물론 이것도 이제 태풍이 올 때면은 전기선도 운행이 안 되겠지만 그런 개념. 그러니까 왜냐하면 손해평가의 모토는 뭐냐면 신속성이에요. 그런데 전기선이나 연륙교가 없으면은 신속한 손해평가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그런 경우, 그런 지역은 인수를 제한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신안 이쪽에 어느 섬지역에 있는 부유한 모 계약자가 나는 보험 상품에 죽어도 가입해야겠다. 뭐십니까? 자기 사비 들여서 거기다가 다리를 놓거나 배를 하나 사서 띄워야 해야 된다 이 말이죠. 그게 뭐라고? 연륙교하고 전기선 이게 있어야 돼요. 근데 배가 있으면 문제가 되는 게 그것도 또 배를 차로 싣고 가야 되잖아요. 아무리 섬이라고 한다고 해도 엎어지면 섬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제주 같으면 굉장히 멀죠. A지역과 B지역이. 그러면 차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갈 수 없이 내 차 싣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평가수당을 받는 것보다 들어가는 비용이 더 클 수도 있죠. 우리 뭐라고 그래 그것을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가 참 사명감을 가지고 현장에 가야 되겠죠. 저는 사명감 별로 안 가질랍니다만은 아무튼 사명감을 가지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그런 재미도 있어요. 내가 비록 배보다 배꼽이 더 큰 평가를 하고 있지만 한번 해본다는 것도 있고 또 그것이 전부면은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나 그것은 극히 적은 사례일 거고 그리고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도 있어요. 그죠? 일 수도 있어. 나중에 생각해봐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평가를 하는 거다. 그러면 이제 도도 정리됐죠? 중복 정리됐. 친병은 뭐냐면 지금 여기 적과전은 없지만 친환경 재배하게 되면은 수확량이 더 많아질까요? 더 줄어들까요? 줄어든 것을 뻔히 알잖아요. 그런데 너무 현저하게 줄어들 것 같으면은 인수를 짠다? 제한한다. 근데 병은 친환경 재배도 인수를 해줘요. 그 다음에 병은 뭐예요? 병이 이미 들어있는 과수는 인수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되겠죠. 회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전년도에 뭐 역병이나 궤양병 같은 병이 이미 만연한 그러한 과수는 인수한이지만 조건도 있어요. 다만 20% 이상
그것이 전체 과수원이 분포하면 인수 제한인 거고 20% 미만이면 인수가 되는데 다만 20% 미만이라 할지라도 병 걸린 거 뻔히 아는데 원래 이 과수원이나 밭작물, 농작물의 병들은 번져요. 번지겠죠. 우리도 상처 가만히 놔두면은 번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번져요. 그러니까 나무를 제거하고 전부 방역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고 계약자가 병 걸리니까 그냥 방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인수를 어쩐다? 제한한다 하는 게 친병의 문제다. 그래서 중복도 있고 친병도 있고 도도도 있는데 어쨌든 친병 이것은 다른 상품에 있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